안녕하세요. 프로리스트 손영입니다. 자, 지난주에 바로 세우는 형을 하셨죠? 자, 오늘은 반대로 기울인 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난해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양꽃꽂이 하면 보편적으로 바로 세우는 형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또 한두 번 정도는 기울이는 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울이는 형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재는 여러분들 지난주와 똑같이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그 소재들 그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화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분들은 참 기특하게도 침봉을 갖다 이렇게 살짝 동양꽃 바로 세우는 하형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몰아놓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기가 클 때는 정 가운데에다가 침봉을 놓으시는 것보다는 4분의 1등분을 하면 4분의 1쪽 부분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원형의 수반이다 그러면 4등분을 하시면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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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몰아서 침봉을 놓으시면서 여기에서 역시 물의 수면의 공간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직사각 하기가 주었을 때 정면에 놓으시는 것보다는 직사각 하기 위치에 따라서 직사각 하기 용기에 7대3 여기 7을 비워놓고 여기 3의 위치에다가 침봉을 놓으시는 거예요. 전체를 일로 봤을 때 7대3의 비율에 3의 비율에다가 침봉을 놓으시면 7의 비율은 공간이 물의 수면 공간이 비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기특하게도 그렇게 요 좁은 수반에다가 이렇게 수반에 물의 일부를 갖다가 공간 처리를 해놓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수반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다 놓고 하시는데요. 큰 수반이 주어졌을 때는 직사각 수반이 주어졌을 때 중앙에 놓지 마시고 한쪽으로 꼭 놓으세요. 직사각 수반 자체는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동양꽃꽂이는 공간, 선과 공간에 의한 형태이기 때문에 침봉 놓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자, 침봉이 당길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자, 바로 세운 형과 기울인 형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보신 40분 안에 짧은 시간에 막 선에 이제 기울인 형 하시니까 아니 바로 세운 형도 마찬가지예요. 선에 막 곡선을 찾으시는 거예요. 쉽게 하시고 나오세요. 일단은 붙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지를 한 부분을 제가 잘랐어요. 자, 역시 수반의 넓이 더하기 높이에 3분의 2 정도 더한 길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역시 일주지입니다. 얼굴 앞면 쪽을 향해서 각도를 갖다 45도 각도로 가지를 잘랐어요. 자, 바로 세운 형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줬죠. 그죠? 자, 이때 소소한 부분들 요거 좀 다 이렇게 떡잎들 정리해 주세요. 소재 다루는 부분에서 여러분 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죠. 감독 선생님들, 심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점표 들고 돌아다니시는데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재 다루는 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 중에 채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같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좀 다듬으시고 각도 같은 거 조절 좀 잘 하시고요. 바로 세운 형은 여기서 시작이 됐죠. 침봉의 아주 뒷부분부터. 기울인 형은 옆에서 시작이 됩니다. 왼쪽 어깨 쪽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똑바로 꼽으신 다음에 이 잘린 부분은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침을 갖다가 꼽아야지 이 부분에 침을 꼽으면 사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다. 자꾸 기울어진다 그랬어요. 이 침을 꼽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자, 왼쪽 어깨 쪽으로요. 자, 가지 끝의 각도는 4 내지 50도 각도입니다. 자, 왼쪽 어깨 쪽으로 4 내지 50도 각도로 가지 끝의 각도가 기울어진. 이럴 땐 일주직의 가지가 이게 길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곡선진 거든지 이런 걸 쓰실 때 이 각도를 4 내지 50도 각도로 기울여 주시면 자꾸 쓰러지게 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난해한 가지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셔서 가지 끝의 각도 왼쪽 어깨 쪽으로 나와서 4 내지 50도 각도 주시면 돼요. 자, 역시 이 부분도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침에 꼽아놓고 침봉에 꼽아놓고 자르시면 얘가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자꾸 뽑혀요. 그래서 충분히 소재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꼽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겹쳐지면 이렇게 해서 좀 잘라내서 공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이주지는 앞가지의 3분의 2입니다. 자, 가지 이렇게 잡으셔서요. 요 가지, 먼저 꼽은 가지의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 자, 앞에 꽂은 길이의 1주지 길이의 2주지는 4분의 2나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 그래서 역시 이거를, 자, 이럴 때 1주지가 지난주에 0도에서 전후 좌우 15도까지 기울여진다 그랬어요. 자, 기울여지는데 이번에 기울인 하형은 1주지의 길이가 옆에서 4 내지 50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똑바로 꼽으시는 것보다 이럴 때는 살짝, 예, 얘를 따라서 1주지를 따라서 2주지가 살짝 각도가, 네, 기울여지는 거예요. 살짝 각도가 한 15도? 5도, 0도에서 15도까지 이쪽을 바라봐서 살짝 기울여지는 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균형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형적인 면으로 가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조형적인 면이 채점이 저기가 더 많아요. 득점이. 그래서 조형적인 부분을 가서 이렇게 살짝 리듬감이든지 이렇게 구도를 갖춰주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주지. 주가 되는 가지. 보통 나뭇가지들로 많이 잡습니다. 자, 3주지. 앞에 꽂은 길이의 4분의 3이나 3분의 2로 꽂겠습니다. 역시 지저분한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없겠죠? 그래서 자, 7 내지 80도로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예요. 7 내지 80도 각도 이렇게 기울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세우는 형과 기울은 형의 차이점은 얘네 둘이 바뀐 거예요. 3주지는 그대로 7 내지 80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1주지와 2주지가 자리 바꿈만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똑바로 있으면 바로 세운 형이고, 이 1주지가 옆에서 기울이면 그대로 기울인 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주지가 기울여졌기 때문에 기울인 하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얼굴 방향은 중심을 보고 다 얼굴 방향이 쳐다보고 있어요. 얘는 이 중심, 얘는 이 중심, 이 중심에서 동양꽃꽂이는 초화든 나뭇가지든 중심을 향해서 얼굴이 서로 다 마주본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고도 형태 이루어졌어요. 이 일주지가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세운형보다는 바로 세운형은 굉장히 이렇게 정적인 분이라 그러면 기울인 형은 이 자체가 45도로 기울여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리드미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동적이겠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들어갈 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장미를 따라 들어갑니다. 자, 우선 제일 큰 가지 따라서 잎은 적당히 좀 정리해 주시라 그랬죠. 이럴 때 시든 잎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따내세요. 미처 물오름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소재의 특성에서 물오르게 꽃을 시들게 했거나 꽃이 상한 걸 쓰시면 이것도 좋은 점수 못 받으시니까 잎이 많이 시들었다면 장미잎을 다 따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앞길이의 3분의 2나 나뭇가지의 4분의 3 정도 길이를 해서 얘가 넘어간 각도만큼만 넘겨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넘어간 각도만큼. 자, 여기 두 번째 들어갔으니까 거기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앞에 꽂은 길이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가지 꽃 끝이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지겠습니다. 꽃 끝이 이쪽 따라서 얘가 약 5도 정도 기울여졌으면 이것도 똑바로 꼽으시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여주시는데 제가 밑에 생각 없이 얼굴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에 열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만약에 채점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다 보셨다면 요거 감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얼굴 위에 잡지 마시고 꼭 줄기를 잡아서 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지 여기들 주지 따라서 들어갑니다. 종지가. 이건 종지라 그래서 자, 앞에 꽂은 꽃길이의 3분의 1은 4분의 3 정도로 해서 얘가 기울여진 만큼 기울여집니다. 네. 자, 기울여진 만큼 기울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7 내지 80도 각도로. 네,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꽃의 얼굴 방향 역시 중심을 향해서 다 모아져 있어요. 자, 중심점 포인트가 되겠죠. 처음에 꽂은 종지 길이보단 짧고
두 번째 꽃은 종지 길이보다 길게 하셔서 이럴 때 얼굴 방향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만큼은 얼굴 방향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중심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의 삼각꽃 형태나 종지의 삼각꽃 형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사람 얼굴에 말하면 코 부분이겠죠. 코 부분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이사이만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 길이보단 짧게 해서 요 사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굴은 전부 다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은 요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서 얘보다 길게 앞에 부분에서 자, 잎이 좀 시들어 있는 관계로 저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보단 길고 포인트보단 짧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방향은 역시 포인트를 바라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짧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 사이가 비었죠. 그 사이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보다가 짧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7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무 줄 따라서 종지도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넣어주시는데 가급적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상 안에 꽃들이 머물 수 있도록요. 이 선상 안에 꽃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나오기는 꼽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게. 가급적이면 주된 주지 가지 안에서 종지들이 모여서 포인트, 사람 얼굴 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꽃의 얼굴은 포인트를 향해서 꼽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었으면 지난주에는 백합을 꼽아놓고 제가 나뭇가지에 포인트를 넣었는데 여기서 나뭇가지 연산홍의 포인트를 한번 넣어놓고 백합을 꼽아 나가겠습니다. 자, 역시 꽃하고 나뭇가지가 따로따로 놀고 있어서 이 중심에도 나뭇가지 포인트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자, 이럴 때도 살짝 이쪽으로 포인트를 약간 기울여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어우러지게 연산홍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우러졌죠. 타르타르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합을 넣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긴 쪽 따라서 백합을 길게 넣을게요. 이렇게 하신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죠. 장미의 꽃 길이가 다 같지 않게 꼽으신다는 거. 백합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일 처음 꽂은 꽃 길이보다는 조금 짧은 듯하게 사이 각도 따라서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꽂은 각도 따라서 하나, 네, 살짝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꼽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하셔서, 그거보다 좀 짧게 하셔서, 요거 앞에서 꼽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 하나도 안 어렵죠? 왜 이렇게 쩔쩔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꼽았잖아요. 그 세 번째 꼽은 거 따라서 또 여기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받쳐서 삼각꽃 형태를 유지합니다. 7내지 80도 각도로. 네. 그 다음에 백합 가지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잖아요. 장미에 포인트가 있듯이 백합 가지고 포인트를 장미 포인트보다는 짧게, 그죠? 장미 포인트보다는 조금 짧은 듯하게 해서 순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장미 순서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보다가는 짧게 하셔서 안쪽으로 먼저 이제 꽃이 들어갔으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이번엔 좀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 네, 이렇게. 자, 앞쪽에서 또 비어 있어서 앞에서도 여기다가 좀 짧게 이렇게. 네. 침봉을 가급적이면 뒤쪽에서 시작해 주세요. 앞에 침봉 여유 부분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자, 얼굴 방향은 역시 포인트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짧게. 이 부분에서 짧게 가장 짧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7송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꽃과 꽃길이 겹쳐지지 않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따라서 주지 따라서 종지가 들어갑니다. 종지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백합 고민이 되시면 이 장미 따라서 백합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동양 꽃꽂이는 일방화입니다. 뒷면이 없는 일방화예요. 그래서 앞쪽이 조금 길게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 전혀 힘들 게 없으시죠? 단 이 부분은 짧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는 길어도 되지만 이 부분은 길게 하시다 보면 역삼각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미스테이블 저번처럼 밑받침을 먼저 하시고 연산화를 먼저 깔고 하셔야지 블루 넣기가 쉬우세요. 블루부터 넣으시면 잘 꼽히지도 않고, 근데 연산화를 밑받침 먼저 받쳐 놓으시면 블루가 연산화에 의해서 의지가 되면서 잘 꼽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이사이로 자 발가림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죠. 발가림은요 짧게 하셔서 아랫부분을 좀 가려줄게요. 밑받침 가리기입니다. 서양 꽃꽂이에 틀리게 동양 꽃꽂이는 아랫부분 어느 정도만 가려주시면 되지 너무 꼼꼼하게 완벽하게 안 메꾸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만 침봉이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초화 종류가 자꾸 꼽아낼 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받침 하시는 걸로 요거를 갖다 좀 힘을 여기다가 기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쓰러지는 꽃을. 백합 같은 얼굴이 무거우니까 자꾸 쓰러질 수가 있어요. 각도가 많이 기울면. 그럴 때 이거에 의해서 백합이 좀 무게지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요령이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이제 위에 선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짧게 쓰셔야지. 밑받침 길게 쓰시면 선에 의한 공간이 없어져요. 길게 쓰신다면 이렇게 길게 쓰신다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밑받침 하실 때는 주지의 개념과 밑받침의 개념은 틀립니다. 주지는 주된 선을 잡아 나가는 거, 밑받침은 침봉을 가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 자, 뒤쪽으로도 한번 살짝 돌려서 뒷부분에도 침봉을 조금 가려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채점할 때 이렇게 뒷부분도 이렇게 돌아서 보기 때문에 일방하지만 뒷부분도 완전 침봉이 보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살짝 가려져 있으면 보기는 더 좋겠죠. 네. 살짝 좀 가려주시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돌리셔서 자, 뒷부분 조금 제가 보완을 해서 넣습니다. 이럴 때 밑받침 넣으실 때도 주된 가지를 가려지게 하시면 안 돼요. 즉 길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블루를 이용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시작한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방향 맞추셔서 굳이 이 양이 많은 거 억지로 다 70% 쓴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어우러지기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에서 들어가서 이미 연산홍이 꼽혀있기 때문에 이 미스티 블루 같은 경우 이렇게 꼭꼭 꼽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개를 꼽아도 받쳐지는데 단 여러분들 걸쳐놓고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 뽑아본다 그랬습니다. 손을 넣어서 안에 침봉이 꼭꼭 꼽아주셔야지 걸쳐놓고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얼굴 방향을 맞추셔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스티.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갔죠? 두 번째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길이보다는 짧게 하셔서 그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네. 미스티 블루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필러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들어간 것보다 안쪽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짧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짧게 하셔서 얼굴 방향 맞추셔서요. 여기서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그대로 아무리 많아도 양이 종류가 많아도 순서대로만 꼽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블루 가운데에서 길게 하나 넣겠습니다. 이걸 포컬 포인트라 그러죠. 자, 사람 얼굴의 코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셔서 자, 얘보다는 조금 길게 들어갔었죠. 포인트가.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일 처음에 넣은 블루보단 짧고 두 번째 넣은 블루 길이보단 길게 하셔서 중심에다 이렇게 하나 탁 채워 넣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좀 모인다 싶으면 이렇게 좀 펼쳐 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앞에가 좀 구멍이 뚫렸다. 길이가 좀 길게 들어가서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앞에서 표현하시고 나오시면 될 거예요. 자, 시험 끝났다고 막
뒷정리하고 계시는데 시험 시간 종료되기까지 여러분들께 고민 좀 하고 계세요. 보따리 싸지 마시고. 나오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40분 어렌지 시간은 충분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마감 시간까지 이렇게 앞에서 멀리서 보시면서 어디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라고 고민도 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얼른 나오지 마시고. 남 하는 것도 내가 처음에 봤는데 바로세오는형이 뭐지? 그러면 고민이 되시면 잠시 조금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세요. 팁을 드린다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가장 많이 꼽는 스타일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꼽는 스타일을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하영, 서양 꽃꽂이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좀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할 때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스타일이다.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포기하고 나오지 마세요. 이번에 붓기 하셔서 잘 안 되니까 기권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붓기 시간 안에 못 하셔서. 하지만 붓기 못했다 해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어렌지라도 잘 하시면 점수에 거기서도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붓기 못했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합산 점수로 나가기 때문에 1가지, 2가지 합산 점수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기권하고 나오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권하고 나오셔서. 자, 여기 뒷부분도 조금 보완해 주시는데 단 너무 많이 넣어서 삼각형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세우는 형과 기울이는 차이점은 얘와 얘가 자리 바꿈만 한 겁니다. 길이도 똑같아요. 길이도 똑같이 하되 자리 바꿈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건 똑같이 그 자리고 둘이 자리 바꿈만 하면 여기서 크게 나오면 일주지가 나오면 바로 세우는 기초하형, 여기서 일주지가 길게 나오면 기울이는 기초하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선 것과 기울이는 형의 차이점이 바로 세우는 형이냐 기울이는 형이냐에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동양꽃꽂이 물론 응용이 많습니다. 1응용, 2응용 뭐 해가지고 뭐 8응용까지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지난주와 요 부분만 잘해 주신다면 가기 어렵지 않아요. 서양꽃꽂이도 훨씬 쉽습니다. 삼각고도 형태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동양꽃꽂이의 특성은 삼각고도 형태에 의한 선과 선에는 공간의 여백의 미만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합이 나왔을 때 백합 자체가 폼플라워잖아요. 굉장히 크죠? 장미 자체는 메스플라워의 덩어리꽃이에요. 이 큰 꽃을 위로 올려서 시각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꽃이 피었을 때 생각한다면 백합은 내리고 장미는 위로 올리시고. 어때요? 색깔이 여기서 약간 고동색이 나기 때문에 빨간 장미와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 우선 시각적으로 봐서 이쁜 거는 뭐죠? 색감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랑 가셔서 전에는 뭐 빨간 장미 한다, 노란 장미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장미라는 자체만 정해드렸지 색감은 여러분들한테 드리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스스로 색 배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색 배합에 의한 채점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어떠셨어요? 비교해서 어렵지 않고 다음 시험 보실 때 물론 다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다음 시험 가세에 도전하시는 분들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